안녕하세요.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트렌드입니다.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시장 마감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HB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B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말 숨가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드디어 멈춰 섰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3,497.95까지 치솟으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결국 어제보다 14.05포인트, 0.40% 내린 3,472.14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최고치와 중가를 비교하면 변동폭이 상당했네요.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훨씬 컸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1.27포인트, 1.29%나 내린 860.94에 마감했는데요. 장중 한때는 851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 조정의 깊이도 더 깊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4.9원 오르면서 1397.5원으로 마감했는데 이건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1,400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수만 봐도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졌을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투자 주체별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반연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51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2,53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합치면 오늘 하루에만 약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건데요. 지수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모두 대규모 매도에 나섰군요. 기관과 개인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관의 움직임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에서는 2,109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서는 듯했지만 코스닥에서는 1,699억 원을 순매도하며 외국인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이 물량을 모두 받아낸 것은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64억 원, 코스닥에서는 무려 4,351억 원을 순매수하며 4,4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개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정면으로 충돌한 하루였군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유독 강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와 부진했던 섹터가 있었을 텐데요. 섹터별 동향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하는 날에도 빛나는 섹터는 있었습니다. 가장 돋보였던 곳은 기계 장비와 운송 장비, 즉 원전과 방산 테마였습니다. 기계 장비 섹터가 2.15%나 올랐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영국과 미국 간의 원전 동맹 소식에 힘입어서 4.44% 급등했습니다. 한화시스템, HD 현대중공업 등 강세를 보였고요. 방산주 역시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송장비 부품 섹터가 1.31% 상승했는데 사실상 방산과 우주항공 테마가 이끌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38%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 외에도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통신 섹터도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증권 섹터가 3.24%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고 보험 섹터도 1.86% 하락했습니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대표 증권주들이 놓기남이 하락했고요. 또 카카오의 부진이 두드러졌던 오락문화 섹터도 2.66% 내리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시의 하락을 부추긴 요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지하려고 했던 요인들을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주식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의 최고 책임자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이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시킨 첫 번째 요인이었죠. 여기에 간밤에 다우, S&P 500, 나스닥까지 미국 3대 지주가 모두 하락 마감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최근 시장을 이끌던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 관련 잡음이 나온 것도 기술주 중심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악재가 겹쳤군요.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은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HBM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확인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죠.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0.8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네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장은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긍정적 재료와 파월 의장의 고평가 우려 및 단기 급등 부담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고, 오늘은 후자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며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를 이끌어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주요 뉴스들도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앞서 언급한 미국과 영국의 원전 동맹 뉴스가 국내 원전주에 강력한 테마를 형성해줬고요. 카카오가 15년 만에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AI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4.67%나 급락하면서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 정부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논의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은 장기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런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내일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오늘의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기 급등에 따른 건강한 조정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다만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였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과 같은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진다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4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시장에서도 증명되었듯이 강력한 테마와 모멘텀을 가진 섹터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원전, 방산, AI 인프라 같이 보처적인 재료와 글로벌 이벤트와 맞물려 움직이는 종목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갈 만합니다. 반면 최근 단기 급등했던 반도체나 2차전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을 주시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라 하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말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하락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희 증시 내비게이터와 함께 차분하게 시장의 방향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